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환율 더 띄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금리 또 올라갔잖아요. 자, 3%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0.5%에서 2.5% 올라갔거든요. 자, 돈 1억 빌린 사람은 이게 1년 5개월 만이에요, 지금요. 1년 5개월 만에 1억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만 250만 원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250만 원이면 뭡니까?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맞벌이에 또는 1년에 외벌이면 한 한 달 달 월급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네. 근데 물가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최소 100만 원 안팎 올라갔을 겁니다. 1년치로 치면. 네. 마이너스요? 혹시라도 자식이 유학생이다. 그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이면 될게 1,500만 원 올라가요. 환율 때문에. 근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랑 코로나 때는 그래도 주가라도 좋고 경제 성장이 좋았고 주식이라도 팔아가지고 찔끔찔끔이라도 팔아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생활이 어려우면 주식도 팔잖아요. 저도 주식 투자 딱 한번 해봤는데 200만 원 넣는데 220만 원 됐더라고요. 얼른 해지했습니다. 10%. 얼른 20만 원이면 어디냐 이게. 같이 투자하려고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20만 원이 너무 급했어요.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단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기 투기꾼이 아닙니다. 네. 그 20만 원도 급해가지고. 근데 그게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한돈 20만 원도. 그럼요. 진짜 제가 20만 받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네. 저한테 그 주식 알려준 사람한테 10만 원 드렸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제가 어쨌든 민생경제연구소 예. 주식 투자도 좀 해보고 알아봐야 차트도 되니까. 배우고 네.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가입 절차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죠. 그분한테 가르쳐주고 이 주식 조금 음. 좋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진짜 20만 원 올랐길래 그래도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결초보호는 해야잖아요. 10만 원 됐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도 저같이 가난한 네. 서민이니까 이렇게 또 서민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지금 근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앉은 채 250만 올라. 자, 가계부채가 2,000조라고 가정하죠. 지금 1,900조를 돌파하니까요. 네. 2,000조에서 이번에 0.5%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음. 전체 국민들의 가계부채 기업 대출 빼놓고요. 가계부채 있으면 이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000조의 1%는 2조가 되겠 200조, 20조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중에 0.5% 올라갔으니까 우리 국민들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자만 산술적으로 물론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 다 따져봐야 되지만요. 이자를 다 틀리고 수준에 따라서 이 산식 그대로 도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조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래서 지금 경제단체들도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계기업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대출받은 기업들의 한계기업 수백만 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 뭐 추경호, 윤석열,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너무 그 아래 쉽게 해요. 물가 잡기 위한 고금리,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고금리라 말을 네. 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아주 가슴 하나 안 아프지 않은 티로 뭐 국민들 고통의 시간이다. 네. 감내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아니 왜 어쩔 수 없어요? 대책을 내놔야죠 이 사람들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존에 코로나 대출 받은 사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대출 받은 사람, 생계 대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미 이자 많이 냈잖아요. 네. 어려웠고 그 사람들은 이자는 낮춰주는 특단의 조치를 하면 되죠. 어려운 서민 예, 계층을 신규 대출 위한- 금리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조달금리 올라가는데 은행들 그렇죠. 보고 신규 대출 금리까지 낮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금리도 올라갔는데 대출 금리를 그보다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대마진을 먹고 사니까 제가 그까지 인정한다 이거예요. 신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대출이 억제가 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대출이 억제가 되면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네. 또 대출에 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플레를 일부러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출 안 하면 그만큼 경기는 냉각되지만 어쨌든 물가는 잡히는 도움이 되죠. 네. 또 가계부채가 급증이 멈춰지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자에 돈을 쓰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자 인상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신규 대출금리 올라가는 건요. 높긴 하지만 근데 기존 대출은 다르죠. 코로나 때문에 기업 경영 때문에 빌린 분들이라면 네. 지난 2년간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3년째 돼가네. 벌써 11월이네요. 곧 있으면 코로나 3년째인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이자도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도 잘 갚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아니 오히려 대출 금리를 기존에 5% 했다. 4%도 깎아주면 어떻습니까? 은행이 망합니까? 은행이 작년에만 이자 수입이 45조입니다. 그렇죠. 올해 50조입니다. 너무 통신재벌 돈을 3사 올해 영업이익만 4조에서 5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유사들 올해 영업이익만 4조에서 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 때 통신, 방송, 정유, 금융 횡재하고 있습니다. 돈 그럼 버는 데만 국민들한테 돈 벌고. 내놔야죠. 횡재세를 내던 유럽처럼 네. 아니면
그러면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던 심지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받아요 지금요. 0.8%에서 2%. 아 그렇죠. 일찍 갚는 사람들이 네. 뭔 죄가 있습니까? 일찍 갚으면 고마운 거죠. 음. 그 사람들 수수료라도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한식으로 면제라도 해주든지 네. 이런 조치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 국민들 함께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그거 거라도 안 하자. 한 이유가 윤석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고 니들 알아서 해라. 아니, 안진걸 소장 얘기 좀 들으면은 할 만한 거 많을 텐데. 아니, 제가 대통령이면 인기를 지지율 신경 쓴다면서 요즘에 네. 저 같으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대출은 네. 금리를 인하해라는 정부 각 부처가 나선 대규모의 행정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 있잖아요. 비상경제명. 네. 대통령 권한으로라도 어. 기존 대출자 이자는 오히려 낮춰라.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자 올라면 가게가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한다. 음. 그러면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플레이션이라는 지속 완전 네. 경기가 완전 파괴되는 그렇죠. 상태가 된다. 큰일 난다. 그다음에 이자 올라갈수록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네. 그럼 국내 내수가 망가진다. 무역 수지도 6개월 이상 지금 적자인데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 금리를 또 올릴 건데 그럼 네. 국내 투자자들 외국 투자 다 빠져나갈 건데 내수까지 줄어들면 대한민국 완전히 망한다. 그럼 내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자를 오히려 줄여준 조치를 단행하겠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 거의 그러면 뭐 이자 한 달에 이자를 5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다고 1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그 이자가 예를 들면 10만 원이나 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90만 원으로. 그럼 그 10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어. 그걸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악순환이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무대책이다 이런 말씀하고 무대책. 계시고. 첫 번째 대책이 무관심, 네. 두 번째가 무대책, 세 번째가 속수무책, 음. 네 번째가 니들 뒤져봐라 공공요금 급등. 4월, 7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10월 달에. 근데 또 올리겠대요. 지금 택시 요금 올라갈 거고요. 지금 한전이나 한독수에 말을 하면 또 올릴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아이고. 그것도 대규모로 올리겠대요. 전기 못 쓸 것 같은데. 죽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들은 에어컨 빵빵 쓰대요. 윤석열이 보니까. 아 저번에 그 예, 찍힌 사진 온도가 뭐 보면 거의 18도였나요? 그때 20 몇 도, 20 그러니까 초반이었던 원래 것 그 같아요. 규정은 26도인가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길 가면요 대형 빌딩 대기업 사옥들 불 환하게 켜놨습니다. 음. 파리는 에펠탑 불을 껐다는데 저녁에 아니 밤에 대형 빌딩 대기업부터 불 끄세요. 네. 고통 분담을 네. 우리 서민과 중산층만 하는 것 같은 느낌. 우리만 코드 꽂고 다녀요. 우리만 멀티탭 설치해서 예, 불 끄고 예. 다녀요. 목욕탕 불 안 켜면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우리만 혼나요. 맞아요. 절약을 정말 열심히 우리 예. 국민들 하고 있는데. 불 켜놓고 나면 얼마나 뭐라 합니까? 근데 지금 뭐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만 깎아준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영국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영국 지금 오히려 부자 증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예. 바꾸고 있어요. 이제 증세로. 이 총리가 호되게 혼난 다음에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요즘 버틸 수 아니라 있겠느냐. 계속 그 군불만 떼고 있어요. 음. 물론 이제 국회에서 야당들이 막을 겁니다만 네. 법인세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세율이 줄어드니까 막을 겁니다만 여러분 아니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대기업들이 최고세율이 25%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네. 3천억이 25%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하면 다 뭐야 50%를 낸단 말이야? 연봉이 이렇게 45%까지 막 내니까 그게 아니라 계단별로 낸다니까요. 영업이익 얼마까지는 네, 뭐 네. 10%, 영업이익 뭐 1,000억까지는 몇 프로. 그러니까 세율이 계단별로 되어 있어요. 3천억이 넘는 분에 대해서만 2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천억이 되는 대기업 우리나라 몇 개나 됩니까? 80개밖에 안 돼요. 진짜 얼마 그리고 안 되죠. 없는 돈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이익. 3천억이 넘어가는 이익분에 대해서만 그 밑에는 또 22%, 뭐 18% 이렇게 그다음에 온갖 감면 조치에서 실효세율은 법인세 실제 내는 건 막 15% 안팎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1,000억 쓸 벌었다 하면 돈이 있어야 150억 내는 거 되는데 1,000억 벌었다 하면 법인들이 예를 들면 실효세율이 15%라면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세금 감면받아서 그 돈을 과연 우리 국민들 경제, 민생 경제 위해서 제대로 쓸 것이냐? 뭐 투자하고 씁니까? 청년 고용 고용하고 청년 해야 고용 되는데 늘리고 있습니까?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고용도 안 늘려 고용 없는 성장하잖아요. 은행들 작년에만 4조 45조 이자로 올해 50조. 네. 자 은행 가면 은행 오히려 영업점 폐쇄하고 있고요.
창구에 직원들을 줄여가지고요. 은행 가면 줄 길게 씁니다. 요즘에 하, 한참 기다려요. 오히려. 간단한 업무 하는데도 예. 창구에 직원을 줄였다니까요. 1층에 있는 거 2층, 3층 올려서 임대료도 줄였어요. 그러면 국민 서비스라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은행들이 지금 꽤 많이 벌고 있는데 서비스는 점점 후퇴하고 점점 있다.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영업점을 1,100개나 폐쇄했어요. 있다. 최근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하. 그런데 윤석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거짓말만 있으면 윤석열 권태진해라. 아, 그래서 10월 22일 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또 분노의 거짓말했죠. 촛불을 뭐, 예, 들고 분노의 싶다. 촛불. 체제 새 피격 사건 왜 감사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에서 연합뉴스 TV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해경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네. 감사가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그렇게 국민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 지시했냐? 대통령도 한 사람 국민이니까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정말 너무 수준 이하의 저질들입니다.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성은 어떻게 될지 예, 체제 뭐, 유병호 막 거기서도 큰 소리 치고요. 답 안 합니다. 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도 아니요. 답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선전포고시. 당당하게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피감기관에 이제 감사받아 나온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을 좀 보였다는 지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도 그렇고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예.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도 좋습니다. 혹시 토요일에, 태진이나 예. 태진 공고가 좀 과도하시다고 부담스러우면 그냥 규탄의 의미로 오십시오. 그냥 나는 뭔가 피켓 이렇게 써갖고 오셔도 되잖아요. 뭐 불평등이 재난 아니면 나는 윤석열 꼭 규탄한다를 써갖고 뭐 전기요금 모르는 예. 거 규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민생 파괴, 공공용 급등, 윤석열 규탄한다 그냥 네. 괜찮습니다. 아니 집회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실제로. 그다음에 나까지 윤석열 퇴진을 꼭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는 비판이나 규탄 정도면 충분하다. 그거로 나오서라도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천하제일 역대 최악의 이 시금방짐과 오망방자 거짓말 정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속에만 젖어 있는 이 정권을 네. 지금 또 정치권에서 파다하잖아요. 관저 공사 끝났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무속인들한테 손 없는 날 점지를 받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거기가 또 안 좋다 그래야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심지어 뭐 건지 GTX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옛날 무속인들은 풍수지를 중요시하잖아요. 네. 뭐 수맥이 흐른다든지 뭐 바닥에 진동이 있다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뒤늦게 이제 그게 뒤늦게 하게 된 거죠.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이고. 엘리자베스 그자들의 표현하면 엘리사베스 여왕 조문하면 천국이 네. 이랬잖아요. 악기가 붙는다. 탁한 기운이 붙는다. 조문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문 안 한 것처럼 지하에 있으면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러면 또 대운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대운이 꺾인다. 에이. 안 좋은 물이 흐른다. 아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말을 알 수가 못해요. 없네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지? 뭐 안전 뭐 들어가야 조치 되는데 뭐 되고 있고 안전장치 뭐 무슨 안전장치 거의 다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뭔 안전장치요? 당연히 거기가 최고급 보안 시설이고 경호 시설인데 근데 그렇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전기 공사 면허도 없는 불법 업체한테 맡기고 네. 남의 전기 한전전기 훔쳐다가 공사도 걸리고 그럽니까? 아하. 나 창피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번 이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오시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엄청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네.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경제 파괴, 전쟁 날까봐 불안해서 못하겠다. 네. 국민한테 함부로 거짓말하는 거 서울대 같은 대자보처럼 날마다 국민을 능멸하고 기만하는 것. 네. 이것 때문에 부담도 있고요. 제가 오늘 보면 예를 들면 뭐 경찰장학 규탄화해서 뭐 경찰들도 민주시민 한 사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우리 금융 공공성 관치금융 공공기관 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이유로 노동자들은 이렇게 지금 네. 은행들이 떼돈을 버는데도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은행 영업 시간도 지금 9시 안에서 3시 반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네. 뭐 요거에 불만 있는 소비자들도 나와도 되고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예. 이유들, 다양한 피켓이 지금도 여기 없다 생각하는 분도 나오시고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오시고요. 예,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피켓이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제가 잠깐. 네.
피켓이 서울시가 또 요즘에 나쁜 일은 엄청 해요. 안전업무 인력 감축을 하고 있고 예. 외주화를 하고 있어요. 오세훈이가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출연기간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고려 없이 박원순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없애거나 통폐합하고 있어요. 네. 이런 졸속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서울시장 앞에서 데모하고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나오고 아무튼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나오시고. 예. 뭐 김건희 주가 조작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도 나와도 좋고요. 네. 피켓도 자 이제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죠. 빨간색 되게. 다양한 예. 피켓이 준비가 돼 참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여기 소상공인? 천하의 아, 그 이거는, 아나무인 한동훈과 정진석을 규탄하기 위해서 나오셔도 좋고요. 그럼 피켓도 우리 있고. 소상공인 피켓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나. 불평등이 재난이다. 네. 포고참 재발견 마련하라. 이런 아, 불평등 윤석열 정권에서 불평등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셔도 좋고요. 진짜 나올 좋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많죠. 나올 이유가 많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쭉